이준석 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무슨 생각하냐고 네. 여쭤봤었잖아요. 뭐 별 생각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뀌었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이 진짜 야 정말 이준석 네. 그 전 최고위원이 정말 당 대표가 되는 거냐?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가진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어제 송영길 대표도 그 청와대 가서 김기현 네. 김기현 대표한테 계속 진짜 이준석이 되는 거야? 이준석이 되는 거야? 이게 계속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요? 네. 김태현의 정치쇼. 국회 정보보고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날것 정보를 보고드리는 국회 정보보고 시간. 민주당 출입하는 SBS의 고정현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지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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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지 기자. 오늘 진짜 정보 보고 있다며요. 잘 아직 보도 안 된 거. 보도가 지금 조금 전에 나긴 네. 했는데요. 국회 난리 났다며요 지금.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국민의힘 그 9시 반에 비상대책위원회 당 네. 최고위원회 대체해서 하는 거 비대위가 갑자기 취소됐다고 기자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안이 어제 서정문회도 했고 네. 청와대 회동도 있었고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하는데 뭐 어떤 그런 좀 뉴스거리인가 싶어가지고 급하게 대변인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 따르면 그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이분이 지난 화요일에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이제 보고를 이제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그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아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그 당 일정이 전부 다 취소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당연히 그러니까 당 원내대표니까 고위 관계자들하고 접촉한 건 물론이고 어제 청와대 회동을 그렇잖아요. 갔었죠. 네. 갔었고 이제 어제 갔다 와서 기자 간담회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검진 결과가 물론 이제 음성으로 나오기를 뭐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국회는 워낙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고 접촉원들이 많아서 국회가 만약에 그래서 국회의원들 몇 명 그렇게 확진되면 그냥 접촉한 기자, 보좌관, 뭐 민원인 다 난리 날 건데 걱정입니다. 일단 그건 뭐 추후 소식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고요. 오늘 저희가 정보 보고를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어제 이게 무슨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한 사자성어를 썼던 그런 산자성어를 썼던 언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엄청난 뭐가 막 왜 있을 거라고 왜 생각했냐면 그 저 청문회 있기 전날 SBS에서 메인 뉴스에서 단독으로 김호수 후보자가 라임하고 옵티머스 변호인 했다. 네. 뭐 이렇게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청문회 때 그거 가지고 막 어쨌든 어떻게 되든 간에 막 야당에 엄청난 공격 있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청문회가 있었고 그 전날 이제 SBS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여러 개 수임했다라는 보도를 했었거든요. 단독 보도를. 네. 그래서 청문회 때 그걸로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뭐 별 야당 법사위원들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거에 관심 있고.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에 한 4분의 1은 윤석열 청문회였고 한 4분의 1은 조국 청문회였고 나머지 2분의 1 놓고 네. 2분의 1 서민 교수 청문회도 있었어. 한 5분의 1 예. 네. 이렇게 하고 막판에는 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앞자리에 앉아있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네. 공격하지 않더니 유상범 청문회. 유상범 의원을 공격하지 네. 않더니 그 옆에 있던 조수진 의원이 항의하자 네. 눈 크게 뜬다고 네. 똑똑해 보이는 거 아니다라고 김용민 의원이 완전히 이건 뭐 인격 모독이죠. 야, 뭐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네. 파행이 돼서 네. 끝나버렸어요. 막을 내리지도 못하고 네. 밤 한 7시쯤 끝나더니 이게 예. 국회 전문용어로 유회라고 하는데 네. 정회를 선포를 하고 네. 그 상태로 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아서 자정이 지나면은 차수 변경을 안 하면 그 자동적으로 산회가 됩니다. 그걸 유회라고 하는데요. 네. 그 김용민 의원이 사실 어제 그 발언도 있는데 네. 오전에도 이제 그 김호수 총장 후보자를 상대로 네. 뭐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보수 정권일 때도 검찰이 정권 편을 들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 야당 편을 든다. 이게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네. 김호수 후보자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김 후보자를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뭐 나경원 씨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 뭐 21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다 불기소가 되지 않았냐.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해가 되고 뭐 파행이 나고 이거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그 민주당으로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이제
지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도 김호수 후보자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저희도 네. 김호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조수진 의원에 대한 뭐 눈 크게 뜬다고 아, 장관이다. 예, 그렇죠. 유상범 의원 장관이어 받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김호수 후보자 검찰 야당 편 뭐 나경원 씨 왜 다 불기소했어요? 요거 자기가 사면 타. 그렇죠. 욕을 먹고 네. 김호수 후보 다 철저하게 방어하겠다 네. 이런 전략적인 굉장히 고도로 지능화된 발언들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김호수 후보의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회를 사실상 날려버린 이게 청문회를 보면서 사실 기자들이 막 뭐 계속 이제 받아치면서 보면서 속으로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좀 그래서 좀 과한 해석일 수 있겠으나 네. 어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뭐 꼭 김용민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윤석열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박성준 의원은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제왕이 아니고 검찰이 제왕이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좀 상당히 좀 강한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거를 보면 사실 좀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집중되는 거를 좀 엄호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앞에 이제 뭐 윤석열 총장 얘기라든지 뭐 네. 제왕적 검찰 이런 얘기는 야당에서 굳이 반박을 하지 않고 잘 넘어갔는데 네. 이제 유상범 의원 건은 이제 결국 참지 못하고 파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일단 사실은 어떻게 되든 청와대에서 뭐 김호수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는 건 다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문회 득실을 살려보면 야당은 김호수 후보자를 문제점 막 부각시켜야 되는 거에 성공이고 여당은 그거를 좀 막아야 되는 건데 저도 곽지훈 기자 생각이랑 동일해요. 어제는 청문회에 승패만 놓고 보면 여당의 완승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 전날 SBS에 나눴던 라임과 옵티무스 문제가 크게 부각이 안 되고 네. 뭐 욕을 먹든 뭘 하든 그냥 샥 끝났으니까 그렇죠. 여당은 성공한 건데 내가 궁금한 거 야당 법사위원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전 청문회에 들어왔을까? 제가 야당 법사위원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라임하고 옵티무스 물고 늘었을 거예요. 계속 그거만 그냥. 근데 무슨 전략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다가 하루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조수진 의원이 그 네. 첫 질의를 할 때 첫 오전 질의를 할 때 이제 그때 모두 발언 비슷하게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오늘 후보가 어떻게 답변하든 관계없이 임명장을 받으실 거다. 네. 임명은 날짜의 문제고 후보자는 네. 오늘 하루만 견디시면 된다. 네. 뭐 이걸 참 덕담인지 뭔지 모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래서 조언인가? 전략. 그러니까 야당 법사위원들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약간 내적 포기, 약간 이런 상태로 좀 들어간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꽂혀 계신가? 그리고 말씀하신 거 SBS 보도권 있지 않습니까?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임 이제 그 문제는 사실 좀 타이밍이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야당에서 좀 너무 늦게 이걸 발굴해낸 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게 처음에 보도가 되고 이게 어제 조간에서 처음 본 분들도 많으실 거고 사실 더 많은 분들은 오늘 조간에서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려면 한 사나흘 정도는 필요한데 숙성 기간이 있었어야 되는구나. 근데 청문회 전날 저녁에 터지고 네. 그날 당일 아침 조간에 실리고 이제 이러면 게다가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는 게 네. 국민 이제 그 유권자들이 막연하게 이게 좀 잘못됐고 비리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하지만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해하는데 또 시간이 좀 상당히 필요한데 네. 그런 면에서 이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너무 터진 게 너무 늦었다. 이게 야당 의원실에서 서울지방 변호사에다 수임력 주세요해서 받아서 공개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달라고 그런 거구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준비를 잘 못한 이게 거야. 사실 보면은 인사청문회 이제 김호수 후보가 임명이 되고 그리고 네.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제기가 됐던 게 아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법무법인 고문을 하면서 원? 월 2천만 원을 받았다. 굉장히 고액을 받았다. 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사건을 선임했냐, 수임했냐라고 끊임없이 물어봤는데 네. 김호수 후보가 일절 답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 후보들이 별 수 없이 변호사협회에 네. 도대체 김호수 후보는 변호사 활동 한 8개월 하면서 무슨 사건을 수임했냐 줄기차게 물어봐서 변호사협회가 청문회 전날 주니까 드디어 보도가 된 건데 그런 곡조는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김호수 후보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잘 방어를 한 거일 수도 있고요. 변호사협회도 이건 이제 뭐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 개인의 사건에 대해서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면서 결국 끝까지 가다가 이제 이렇게 보도가 네, 되면서 그런 지점인데 그러니까 여야 간의 어떤 전략적인 뭐 그런 승패를 나눌 수도 있는데 김호수 후보자 본인도 방어를 정말 거의 오전 질의부터 저거를 어떻게 뭐 공략할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라고 왜냐하면 했는데요? 뭐 본인 연루된 의혹 사건들 물어보면 이게 수사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뭐 항상 나오는 얘기죠. 단골 답변이죠. 근데 유상범 의원이 오전에 그래도 조목조목 계속 해물었는데 제가 쉬어봤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유상범 의원 질의 한 차례에서만 수사 답변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이 한 8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변호사 이 어떤 사건 수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변호사법상 이게 의뢰인의 그렇죠.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비밀 엄수 의무가 있어서 어떤 사건을 뭐 받았고 의뢰인이 누구고 이건 내가 발설할 수 없다. 요 두 가지를 계속 거의 청문회 답변 중에 한 70% 이상이 요구했습니다. 지능적이죠. 예. 근데 우리 저 보면 예전에 저 80년대 두 분 보셨나? 막 해글러하고 레노드 해글러 이제 죽었잖아요. 아세요? 마빈 해글러? 뭐 권투 선수 말씀이세요? 네, 권투 선수라고 마빈 해글러, 슈거레이 레너드 세 개의 대결을 보면 막 해글러가 막 인파이터 치고 다니는데 레너드가 샥샥샥샥 빠지면서 이기거든요 결국에. 네? 그러니까 그런 인파이터하고 아웃복싱이 붙으면 대부분 아웃복싱이 이기더라고. 거긴 아시나 그러면 메이웨더? 아 그렇죠. 메이웨더 안 맞잖아요. 다 잘 피해 다니니까 앞에 누가 있어도. 파키아오가 마무리. 파키아오와 메이웨더 대결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해글러하고 레너드. 그럼 어제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축구로 따지면 빗장 수비 그런 거죠. 빗장 수비. 카데나우치를 못 뚫잖아요. 웬만한 창이 아니면. 어제는 그럼 결과적으로는 야당의 청이 좀 무졌던 거다. 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빅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저 청와대로 여야 대표 초청해가지고 박미경과 설명했다고 하는데 어제 뭐 좀 있었어요? 나오는 얘기들? 뭐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말 해봐. 정말 진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이제 여야 대표들을 좀 불러가지고 방미 성과를 좀 홍보하고 그리고 국회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 이런 것들을 좀 할 생각이었는데 야당 대표들은 막 자기 할 얘기만 그냥 하더라고. 이게 부족했고 저게 부족했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백신부터 뭐 북한 인권까지 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요구만 하더라고요. 좀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1년 3개월 만에 여야 이제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는 한 자리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는데 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대통령을 만날 길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다 쏟아냈다라고 이제 언론 인터뷰에 하던데 뭐 국민들이 보기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청와대 회동은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얘기했다. 이걸로 정리하고 좀 단거 할 게 많아요. 우리가 초대 손님을 모셔놨어요. 초대 손님 얘기 듣고 오시나요? 제가 다음 주제를 들어볼게요. 나옵니다. 초대 손님. 안녕하십니까, 도올입니다. 국민들이 작금의 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있나 답이 나왔어요. 잘 들어봐요. 겉과 속이 다른데 심지어 무능하기까지 한 중년 남자, 이렇게 갈팔한 거죠. 이거 차라리 쌍욕을 듣고 말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 정치쇼 셀럽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안녕하세요, 이세돌 구단입니다. 여당이 작년 이맘때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봐도 그렇지만은 30점 정도 깔고 시작한 느낌이었는데요. 저는 알파고 영입 제안합니다. 무찌르자 알파고. 그게 아니고 함께하자 알파고. 황당하다고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요즘 SNS에 차라리 AI에 정치시키자는 푸념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AI 들고 나온 야당 정치인도 있다면서요? AI도 좋지만은 일단은 대권 주자가 있어야지요. 이 IQ 430의 허경영이를 먼저 영입하십시다. 겉과 속이 내처럼 일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저는 40대 50대가 아닌 70대예요. 능력도 있고 내가 이제 소득세만 1년에 4, 5억씩 내는 민주당 중진 여러분, 일단 저기 하늘궁으로 모여봐요. 일단 다 모이고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예, 안녕하십니까. 매사를 유심히 관찰하는 시티즌 유심입니다. AI의 허본좌에 정말 가관이다, 그렇죠? 나는 60대라 살짝 피해간 건가? 근데 진짜 아픈 얘기네요. 도대체 이번 보고서에 무슨 얘기가 어떻게 담긴 거예요? 상대당 얘기는 없어요? 두 기자님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386 정치인들, 그래 자기 대권 주자들과 같이 유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시간이 한 6분 남았으니까 두 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저 초대 손님들은 민주당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쓴소리 프로젝트라고 그래야 되나?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민심 경청 프로젝트. 민심 경청 프로젝트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막 민심을 들으려고 송영길 대표가 버스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2030도 만나고 뭐 어제는 뭐 중랑구 가서 텐트 쳐놓고 민심을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것의
단어들이 그냥 나오고 민주당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고 시민들이 막 지적을 하고 있고 오늘은 또 뭐 군부대 가서 지금 군부대 급식 부실 문제 배식을 잘못했다라는 문제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또 듣는다고 하고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뭐 엊그저께 FGI라고 심층 예, 면접 예. 해가지고 많이 하죠. 그거. 자체 평가를 했는데 이걸 뭐 그냥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오. 그 국민들이 이제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자가 민주당의 이미지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걸 그대로 공개할 정도로 굉장히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심 듣고 변화의 몸부림치는 거 진짜 좋은 거잖아요 정치권에. 근데 그렇죠. 내가 놀란 거 이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성 이거 아마 몇 년 전에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물어보면 그렇죠. 아 그때는 거기는 5, 60대인가? 60대였나요? 5, 60대 남성이 모르겠는데, 10년 높아지나? 역대 정권 말이 되면 항상 그 두 가지가 그 되게 아프게 적용할 것 같아요. 독단 그리고 무능. 요 두 가지가 항상 정권 말이 되면 이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이유가 그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로남불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민주당한테 더 씌워지는 게 민주당 이 자체 평가로도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외신에도 나온다니까요. 네, 외신에 심지어 내로남불이라는. 내로남불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계속 느끼는 거는 뭔가 의사결정이 좀 느린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바뀌려는 변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 특징도 그렇고 뭐 여러 얘기 두루 들어보고 나중에 판단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변화하려면 뭔가 성과를 내고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있을까 좀 우려 섞인 생각은 있습니다. 하긴 지금 뭐 아직 재산세 그것도 결론 안 났죠. 그렇죠. 뭐 재산세도 있고 그리고 뭐 내로남불에 벗어나려면 민주당 뭐 저기 부동산 평가한 거 바로 공개하고 조치 취하고 국회의원이라도 막 내고 막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실제로. 전 이거 FGI 이런 거 국민의힘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뭐 저 재보궐선거 이겼다고 좋아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성 이런 평가가 불과 한 몇 달 작년 이맘때도 해도 국민의힘한테 이런 평가 나왔을걸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 아 그렇겠죠. 총선 진 다음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뭐 이런 거 평가 저 심층 면접 이런 거 할 지금 정신 없죠 전당대회 때문에. 전당대회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요. 그죠. 네. 그러면 전당대회 지금 제가 이번 주 내내 이준석 저 후보 얘기하는데 이준석 태풍이라고 저는 그냥 돌풍을 넘어서 가지고 어때요 지금 분위기? 중진 제가 취재해 보니까 중진들하고 사무처 요원들은 지금 좀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던데. 지금 실제로 약간 그런 게 느껴지고요. 네. 특히 사실 이전까지는 아예 언급 자체를 좀 꺼리는 태도를 많이 보였는데 어제 오늘부터는 뭐 예를 들면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이제 공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라디오 방송에 두 명이 각자 한 개씩 나와가지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뭐 특정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려는 사람이지 않냐 이제 이런 취지로 공격을 많이 했고 유승민 전 대표 얘기하는 거죠 뭐. 예,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좀 더 날 세워가지고 뭐 그 이전 최고위원 뭐 아버지 얘기까지 하면서 뭐 어떤 그런 친분 관계 때문이 아니냐. 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생각하냐고 여쭤봤었잖아요. 뭐 별 생각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뀌었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이 진짜 야 정말 이준석 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정말 당 대표가 되는 거냐 이거 우와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가진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제 송영길 대표도 그 청와대 가서 김기현 대표한테 계속 진짜 이준석이 되는 거야? 이준석이 되는 거야? 이거 계속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이준석 최고위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세대 교체하는 거는 민주당 거였는데 원래. 아, 그 민주당 독점적 브랜드잖아요. 독점적 브랜드였는데 이거 다 가져가고 더 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이거에 대한 위기 의식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조금씩 생기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민주당은 보면 사실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세대 교체 그런 의미도 뭐 담을 수 있겠지만. 뭐 그 여성 문제에 대해서 뭐 여성 차별이 뭐 망상이다 근거 없는 피해 의식이다 뭐 이런 굉장히 반여성주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준석 최고위원도 제가 발언들 좀 찾아보니까 문제될 만한 게 굉장히 많은 소지가 있던데. 그러니까 상대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를 좀 뭐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부럽다, 와 젊다, 약간 이거밖에 없어서 저는 그게 좀 의아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40초 남았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준석 전 최고? 왜냐면 당원표 여론은 앞서가고 있는데 당원표가 많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제 당원이 지금 1차 예비 경선 때도 네. 50%고 네. 그게 2차 본경선으로 넘어가면 70%. 70%이기 때문에요. 그걸 뚫을 수 있어 없어요? 당내에서 어떻게 봐요? 글쎄 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죠.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영남은 저 고령층은 당원이 많으니까. 예,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 네. 그 사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또 이제 네. 어떤 여론조사에서의 좀 상당한 선정 이제 이런 아. 거에 기반해서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민심이 얘기도 당심을 있습니다. 견인하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당심이 다를 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달랐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핵심 저 70%의 당원들이 저 키를 주고 계시네. 다음 주에도 이 얘기 계속해 볼 거예요. 궁금하잖아. 어떻게 될지. 예. 오늘 컷오프를 한다고. 예. 오늘 컷오프 결과 오후에 발표되죠? 네, 오후에 어쨌든 나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정현 기자, 곽지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